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7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내딘 감동의 순간. 나라의 주권조차 없던 1948년 생 모리츠 동계올림픽, 런던 하계올림픽에 당당히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 작은 첫걸음이지만 위대한 여정 뒤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영웅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져 있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노력이 더해져 불가능에 가깝던 이 기적을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몰랐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 그 이야기의 시작은 꼭 1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총 35회의 동하계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 3,259명 참가. 337개의 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역사.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든 비밀의 상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오간 900여 장의 편지. 그 뒤편에 자리한 각고의 노력들. 감동과 환희, 경쟁과 승리의 무대 올림픽. 런던 올림픽의 출전, 첫 번째 드라마를 만들어내기까지. 지치고 쓰러져도 앞을 향해 달려갔던 수많은 이들이 빚어낸 이야기. 조선의 스포츠맨들.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 된 서울 YMCA. 이 공간에서 피 끓는 애국심을 가진 두 청년이 의기투합을 시작했습니다. 체육협회와 맞서 싸우려면 우리도 움직여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움츠려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 말에 동의하네. 조선과 조선의 젊은이들이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힘을 모으고 나갈 길을 만들자. 우리 조국에 체육 총괄기구를 만들어 보세. 1919년 일본이 만든 조선체육협회. 그것의 대항마가 될 체육기구를 설립하려는 엘리트들의 움직임. 이에 추진력을 더해준 변봉현. 그의 등장으로 젊은이들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신문 창간이 허용된 후 자신이 몸담게 된 신문에 체육기관 창립의 당위성에 관한 기고문을 3일 동안 써내려간 건데요. 모두의 희망을 메시지로 함축한 기고문. 체육기관의 필요를 논함. 그 제목만큼 간절한 빛을 염원하던 우리에게 오래지 않아 반가운 소식이 찾아옵니다. 1920년 7월 13일 인사동에서 개최된 창립총회. 70여 명의 발기인이 모여든 자리에서 선출된 초대 회장 장두현 선생님.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 조선에 사회적, 통일적 체육기관이 없음은 참으로 우리들이 안타깝게 여기던 일이었고 민족의 수치라고 하겠다. 우리들은 여기에 느낀 바 있어 조선 체육회 창립을 발기하는 것이니 조선 사회의 동지 여러분들은 와서 찬동해 주기를 바란다. 조선 체육회 탄생.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조선체육회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제와 대항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일제와 같이 부닥쳐서 어떤 같은 룰 아래 그 일을 했다는. 김종열 회장님이 우리 30대 그 대한체육회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대회를 참가하시게 되는데요. 이 대회 참가할 때 당시에 이제 감독 선생님이 자주 이런 말을 하셨대요. 경기할 때마다 너희는 지금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창립 첫해 가을 전국 체육대회의 모태가 된 전조선 야구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한 조선체육회. 소리 없는 독립전쟁은 그렇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폐막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올림픽의 꽃 마라톤. 조선인 선발을 철저히 배제했던 일본이 예외로 삼은 종목. 눈물을 삼키며 일본 대표로 출전한 손기정 선수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건데요. Asiatischen Tugenden und Energie hat der Koreaner den Marathonlauf absolviert. Durch gleißende Sonne, asphaltgestellte Steine, in einem rasenden Endspurt jagt er heran, der kleine Mann. Die rote Sonne im weißen Feld leuchtet. Jetzt legt er einen Endspurt hin, er spurtet die letzte gerade herunter, als wäre er frisch. Gleich einem Naturphänomen ist er herausgelaufen. Ein Naturläufer mit letzter Kraft, so läuft Son, der Marathonsieger von 1936 durch das Ziel. 2시간 29분 19초. 당시 세계 기록을 새롭게 써내려간 최고의 마라토너. 마음껏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나는 나라 없을 때 너무나라 국기를 잠깐 빌려가지고 가서 우승을 하기 때문에 그 표창대에 올랐을 때는 그 나라의 국가와 그 나라의 국기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라톤에 왜 우승했나 하는 기쁨에서도 서름의 눈물을 흘렸다고 나는. 고스란히 느껴지는 민족의 비애. 일본의 최고의 마라토너한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일본 올림픽 금메달을 요구를 했는데 획득을 못해요. 그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손기정 선수가 일본의 한을 풀어준 거랍니다. 그건 20년 만에 그게 한이래요. 일본의 한을 풀어준 게 우리 조선인이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솔직히 그때 당시에 올림픽이라는 거 자체의 의미도 잘 없던 그런 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다 뛰는 경기에서 우리 조선의 선수가 1등을 했다는 그 자체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는 식민지를 벗어난 정말 최고의 민족이다를 어떻게 보면 검증받은 셈이잖아요. 그래서 손기정의 메달의 그 의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한을 풀면서 조선인이 온전히 누려야 할 우승의 기쁨까지 앗아갔습니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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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부터 나흘 뒤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신문 한 장. 뭐예요? 뭐예요? 손기정 선수 가슴에서 일장기가 사라졌습니다. 조선인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일본인들은 분노했죠. 당시 한반도 전체에 이 거리 어딘가에 기쁨으로 울려 퍼졌을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획득. 거기에 더해진 일장기 말소 사건은 모두에게 안타까운 눈물 대신 민족의 자긍심을 선사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큰 용기와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신 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선 체육계 중심에 선 인물. 그분을 지금 만나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당시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던 여운형 선생님. 일장기가 사라진 배후에는 그의 기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장기가 되게 눈에 거슬렸던 거죠. 이게 이제 그 일본의 검열에 걸리게 됩니다. 관련자들이 전부 이제 그 체포가 돼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조선중앙일보사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폐간되는 그런 비운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여운형 선생님의 생애가 담긴 공간. 질곡의 역사 속에 그의 삶은 남달리 강건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온 모습은 오랜 시간 한결같았는데요. 난 청년당이라는 근대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그 대표로 김기식 선생님을 1차 대전 직후에 파리 강화회에 파견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동경 유학생들에게 28 독립선언을 하도록 젊은 그 독립운동가들을 보내신 거예요. 국내로 들어와서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서 알렸어요. 그것이 바로 3.1 독립운동을 국내에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인물. 몽양 선생님의 삶은 태양을 꿈꾸다는 호처럼 그 누구보다 뜨거웠는데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잘 몰랐던 면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독 약하고 병치레가 잦으셨다는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기르셨다고 하셨는데요.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지친 국민들이 운동을 통해 강인함과 건강한 정신을 기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상하이 푸단대학 체육학과 명예교수까지 맡을 정도로 철봉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에 지식과 실력을 겸비했던 여운형 선생님. 명예교수 시절 해외에서 한 연설로 예기치 못한 불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연설했던 게 문제가 돼서 이제 일본의 수배자 명단에 뜹니다. 또 신한청년단 활동도 하시잖아요.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딱 됐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여운형은 야구장에 가면 무조건 잡는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야구에 굉장히 광이셨대요. 그래서 진짜로 야구장에 일본의 경찰들이 급습을 했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여운형 선생님이 야구를 보러 그래서 잡혀가지고 징역 3년을 이제 일제강점기에 사시고 나오시거든요. 1930년부터 3년간의 고달픈 옥살이. 국내 항일 운동에 복귀한 여운형 선생님은 민족주의 체육관을 주장하셨는데요. 어째서 체육을 장려해야 하겠느냐 하면 그건 건전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합니다. 좀 더 훌륭하고 튼튼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안니해서는 못 씁니다. 체육의 보급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우수한 선수를 길러내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 민족의 체질과 의식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스포츠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 (1920년부터) 뜨거운 열정으로 스포츠를 통한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던 조선의 스포츠맨들. 뜻밖의 불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제에 의한 조선체육회 강제 해산. 막으려고 해도 지켜보려 해도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찾아옵니다. 침묵으로 버텨야 했던 시간들. 오랜 시간 불로를 삼키던 이 땅에 1945년 8월 15일 환희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몽양 선생님 역시 분주한 행보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잡혀 있었던 곳이에요. 서대문 영문소인데 전국에서 혹은 조금 넓게 보면 만주나 해외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잡혀오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세게 독립운동했던 분이 다 잡혀오는 곳인데 8월 16일 날 이곳에 방문을 하죠.
그들에게 해방이 됐다는 이야기를 알린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제 다 출소가 되는 거니까 가서 전국 방방곳곳에 해방의 소식을 알릴 수도 있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함께 좀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행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날 오후 휘문중학교를 방문. 또다시 열정의 목소리를 토해낸 여운형 선생님. 운동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 앞에서 건국준비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연설회를 열었던 건데요. 42년도에 무슨 그 촉이 있으셨는지 일본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그 건국 준비를 하세요. 그때 이제 장권이라는 YMCA 유도 사범에게 총책을 맡기고 건국 치안대를 이제 준비를 시켜요. 미군정이 시작되는 9월 6일까지 우리나라가 근 한 20여일간 무정부 상태거든요. 이거를 그 장권 선생을 시켜서 체육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들 있잖아요. 뭐 식량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지키게 합니다. 전국을 다. 광복 후 최초의 전국 체육대회인 자유해방경축 전국 종합경기대회 입장식이 태극기를 든 손기정 씨를 선두로 시작돼 조선 6상년 자유해방 경축 전국 종합경기대회를 필두로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한 조선체육회. 대한민국 스포츠의 2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